뭐 유튜브를 시작하겠다, 뭐 아니면 뭐 인플루언서를 도전해보겠다. 여러분 직장 그만두지 마십시오. 맞아요. 안 돼요. 안녕하세요, 김민호 시청자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잘 지내셨나요? 네, 다들 추석 연휴 잘 보냈겠죠? 맛있는 거 많이 먹어서 이제 살도 좀 쪘겠지. 살 좀 빼야지. 오늘부터 빼야지. 나도 요즘 살이 너무 쪄가지고 어떻게 빼야 될지 모르겠다. 그럼 오늘도 한번 인터뷰를 가볼 건데요. 어떤 분을 인터뷰 해볼 거냐. 네, 타이어 대기업에 다니시면서 엔잡으로 여행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계신 분을 한번 인터뷰 해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그런 생각 많이 하고 계시죠? 이제 뭐 유튜브 나 이번에 해볼 거야, 아니면은 뭐 SNS를 키워서 인플루언서가 돼볼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이분이 마케팅을 하셔서 브랜딩을 과연 어떻게 하게 되는지, 그리고 SNS는 어떻게 키워나가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이 어떤 건지, 또 이런 것들을 이제 강의를 하고 계시니까 이런 계정은 어떻게 키워야 되고 어떻게 마케팅해야 되고, 사실상 이거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게 되거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사실 검색하면 다 나오긴 합니다. 뭐 궁금하잖아. 인플루언서 되면 과연 얼마 받는지, 그리고 수익화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도 좀 이제 궁금하니까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한번 인터뷰를 가보도록 하죠. 차차.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97년생, 내년에 30살을 앞두고 있는 이다솜이라고 합니다. 30살 넘은 거 아닌가요? 아직 아닌가요? 아직 아닙니다. 아직 아닌가요? 네, 다행이네요. 아직 네. 그럼 현재는 어떤 일들을 주로 하고 계시나요? 저는 일단 본업으로는 대기업에 재직을 하면서 모터스포츠 마케팅이나 이런 회사 홍보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이드 잡으로는 이제 수익화가 되는 SNS 채널을 운영 중이고, 네네. 또 하나는 간간히 강의를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 어떠한 강의를 나가고 계시는 건가요? 이제 SNS 수익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네네. 초창기에 나는 좀 잘 키워보고 싶고 수익화가 꿈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갈피를 못 잡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초창기에 계신 분들한테 좀 팁을 알려드리는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제의가 들어와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된 건가요? 처음에는 이제 저도 제가 수익화까지 갈 때 너무 혼자서 고생했던 게 기억이 나서 이걸 거의 무료난 음식으로 뿌리자 해서 되던 게, 이제 저도 이제 강의 자료를 계속 디벨롭을 하게 되고 더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도 이제 연락을 좀 주시고 그렇게 점점 커져가는 것 같아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초반 단계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저도 지금 초반 단계이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너무 있는데. 대형 채널이시던데. 아닌데요. 너무나도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초반 단계, 이런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은 분들한테 좀 이제 줄 수 있는 꿀팁 같은 거 있나요? 좀? 꿀팁, 저는 일단 존버가 승리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하다가 여러 가지 시도를 하다가 이게 처음에 의욕이 넘치잖아요. 근데 네네. 그게 뜻대로 안 되거든요. 네. 그때 대부분 포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다양하게 먹힐 때까지 시도를 하되 네. 너무 최선을 다하지 말아라. 콘텐츠 하나하나에 적당히 힘을 빼고 오래 가라. 이게 가장 큰 꿀팁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이게 네. 유지 가능한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맞죠. 네네. 지속 가능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맞습니다. 하는데,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힘을 빼고 오래. 오래 해라. 네. 그런 분들 있잖아요. 네. 이제 초반에 이제 영상 다 이번에 유튜브 올릴 거야 해가지고 굉장히 막 편집하는데 일주일 맞죠. 걸리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 맞죠. 네. 제가 그랬거든요. 네. 일단 무조건 처음에 5개 쌓아놓고 한 번에 올릴 거야 막 이러고, 편집 나는 엄청나게 인트로에서 뭘 뽑아먹겠어 이랬는데 어쨌든 제가 아직 처음에는 누가 타겟인지도 모르고 누가 제 어떤 영상을 좋아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좀 다양한 시도를 많이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가장 큰 실패가 뭐였나요? 그러면 맨 가장 처음에 큰 실패. 네, 이런 SNS를 키우기. 저는 근데 사실 제가 브랜딩이 잘 된 계정이라 사실 단가가 생각보다는 높거든요. 네네. 근데 그걸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제가 여행을 키우고 싶었음에도 처음에 이제 협찬 광고가 들어오면 욕심이 나요. 청소기 받고 화장품 받고 고데기 받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겨우 늘어난 팔로워분들이 얘 뭐 하는 애야? 얘 광고팔이인가? 막 얘 공구팔이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이탈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확실히 시도를 많이 하되 좀 분야에서 벗어나지 않는 쪽으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협찬을 받더라도 내가 뷰티 쪽으로 이제 파게 될 거야. 네. 했는데 갑자기 이제 청소기를 광고하고 그쵸. 있는 그러면 안 된다. 약간. 그러면은 현재는 이제 엔잡을 하고 계신데, 네네. 엔잡을 하게 된 계기나 이런 건 어떻게 되나요?
저는 좀 원래 본투비 관종이라 가지고 SNS는 그냥 진짜 네. 취미로 막 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제가 해외여행을 원래 좀 잘 다니고 네. 제가 유학을 하면서 좀 더 그런 환경이 있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처음엔 팔로워가 올라갔었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 오고서 처음으로 협찬을 받고 네. 광고가 들어오다 보니까 네. 솔직히 처음에는 이게 수익화라고는 생각을 안 했고 네. 그러면 그냥 내가 친구들이랑 놀 때 비용 좀 줄일 수 있겠다 하고 시작을 하다 보니까 1년차 때는 이거를 내가 머리만 잘 쓰면 내가 원하는 쪽으로 아예 좀 수익화를 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때부터 아예 여행 쪽으로만 연구를 해서 네. 좀 딥하게 팠던 것 같아요. 여행적으로 어떻게 이제 수익화를 하셨다는 거죠? 저는 일단 그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도 소개글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싹 다 바꿨어요. 뭐 하플 하면 손불리 이렇게 떠오르게 하플 가이드 손불리라는 닉네임이 사실 되게 오글거리잖아요. 되게 오글거리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바꾸고 제가 그 장소에 갈 때마다 사용하는 해시태그들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블로그나 인스타에서도 그 해시태그를 사용할 때 저장수가 훨씬 많고 블로그도 이제 하플 손불리 지역 이런 나라 이런 식으로 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좀 아직까지도 꾸준히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익화를 실현했을 때 네. 그때가 언제부터였나요? 그리고 뭐가 가장 중요했나요? 저는 지금 수익화가 된 거는 솔직히 3년 차인데 네네. 그때 단가랑 지금 단가랑 엄청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도 이제 다양한 시도를 하다 보니까 네. 또 여행 쪽만 받지도 않았고 다양한 분야의 광고도 받긴 했었고 네네. 그리고 그땐 단가 진짜 5만 원 막 이랬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저는 운 좋게 3,000명 때부터 그래도 5만 원씩은 받았던 것 같고 음. 그러다 보니까 뭐 한 달에 10건 막 이렇게 해서 진짜 긁어 모아가지고 받기도 하고 그때는 광고보단 협찬이 많이 들어오기도 했었는데 이게 솔직히 저희가 동해번쩍 서해번쩍 다니다 보면 힘들어요. 그리고 처음엔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네. 콘텐츠 하나 쓸 때도 막 2시간, 4시간 걸리는데 그 단가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포기할 것들은 포기를 하고 네. 대신 퀄리티를 높이자라고 해서 제가 실제로 저한테 솔직히 광고를 맡기고 여행 쪽에서 이제 의뢰를 하시는 건 진짜 거기를 방문하고 예약하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소구 포인트를 정말 확실하게 살리고 제 팔로워들이 적을 때부터 저는 제가 고군분투하는 걸 다 보여드렸어요. 이렇게 2시간을 찾아서 갔는데 정말 맛집이 아니었다. 이런 것도 저는 솔직히 후기도 올렸었고 네네. 진짜 광고를 받고 갔는데 제가 너무 감동해서 이런 것까지 했다. 이런 것들을 올리다 보니까 네네. 좀 신뢰를 쌓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 지금도 팔로워나 조회수에 비해서 구매 전환율이 좀 높아요. 그래서 그런 후기들을 감사히 보내주시면 저걸 다 레퍼런스로 쓰고 그럼 이제 광고주분들은 거기서 좀 더 만족을 얻으시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를 믿고 단가를 제가 좀 더 높게 제안을 해도 받아들여 주시고 좀 그렇게 이제는 굴러가는 것 같아요. 아,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가 이제 구매 전환율인 것 같거든요. 네, 맞죠. 좀 궁금한 게 네. 사실 이렇게 광고 제의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네. 이제 인플루언서가 이제 어떤 회사에 이렇게 제의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쵸. 네, 두 가지 중에 어떤 경우였나요? 맨 처음에는. 저는 처음에는 솔직히 말하면 그 레뷰나 뭐 이렇게 유명한 그런 광고 대행 어플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런 걸 통해서 신청도 많이 했었고 처음에는 대행사들에서 DM으로 이렇게 많이 보내주셨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업체에서 직접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확실히 브랜딩이 중요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그런 이제 많은 어플을 좀 통해서 스토리 미디어나 레뷰 뭐 이렇게 정말 유명한 업체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저희가 직접 신청을 하면서 저희의 좀 스킬을 좀 스킬업을 하는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다고 생각이 들고 대행사한테 먼저 연락을 올 때에도 막 그때부터 벌써 단가를 올리려고 하시기보다는 들어오는 걸 좀 받으면서 네네. 좀 그런 레퍼런스를 쌓아가는 시간도 중요한 것 같긴 해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업체에서 직접 컨택이 많이 오고 좀 호텔에서도 저는 대행사 안 끼고 직접 연락이 오고 하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브랜딩 관련한 것들을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네. 사실 계정 브랜딩 뭐 사실상 말은 굉장히 많이 듣잖아요. 네. 근데 이 브랜딩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가장 첫 번째로. 저는 근데 제 강의 오시는 분들이 그냥 일반인들도 계신데 소상공인들이나 아니면은 그냥 초창기 창업자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네. 이제 그 제일 중요했던 게 목적 설정이었고 네. 그 목적을 설정을 하면 타겟이 명확해져요. 근데 이제 저는 제일 기피하라고 하는 게 저는 20, 30대 여성이에요. 아니면 그냥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요 보다는 브랜딩을 한다는 거는 타겟이 정말 세분화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저는 뷰티 쪽으로 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20, 30대 여자분들이요 하면 그냥 길 나가도 20, 30대 여자분 이러면 이제 다 손을 들잖아요. 네. 그런 게 아니라 뭐 피부에 어떤 고민, 그러니까 내가 화장을 평소에 안 하는데 뭐 소개팅을 앞두고 있어서 이런 메이크업을 튜토리얼을 찾아보는 분들이라던가
아니면은 기초에 한 번도 유목민이라서 딱 맞는 거가 없었는데 네. 뭐 내가 피부가 건조한 타입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콘텐츠 하나를 만들어도 모두 그 세그먼트가 달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 그런 게 쌓이면 저의 아이덴티티가 돼서 브랜딩이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세분화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하죠. 사실상 이제 어떠한 브랜드를 창업할 때 처음에 실수하는 부분들이 요 타겟입니다. 네, 사실상. 맞아요. 네. 이제 20, 30대 남성, 뭐 20, 너무 30대 많죠. 여성 네. 이런 식으로 설정하고 하는 경우도 저 또한 실수를 했었는데, 사실 이렇게 세분화해서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러면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이런 인플루언서 쪽 지금 팔로워가 몇만 명인가요? 저는 1.4만입니다. 네네. 그러면 그 정도면 네. 혹시 월 수익 같은 건 어느 정도 나오게 되나요? 저는 최대 많이 올 때는 500만 원이 넘게 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팔로워 대비 진짜 브랜딩이 잘 돼서 수익화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주변에 봐도 1.4만인데 그렇게 벌어요? 라고 되게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게 아셔야 되는 게, 네네. 제가 그래서 자신감을 한때 얻고 한번 전업을 해볼까 해서 프리랜서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수입이 일정하진 않습니다. 정말 안 들어올 때는 정말 손가락을 이렇게 열심히 먹어야 될 때도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잘 보셔야 된다. 근데 뭐 그러니까 팔로워 수 대비해서 네. 굉장히 이제 수입이 높은 편이네요. 네, 맞아요. 그렇죠. 이제 여러분 이게 예외적인 케이스입니다. 맞아요. 네. 모두 그렇지 않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항상 이제 여기 나와서 얘기하시는 분들한테도 얘기를 하는데, 뭐 유튜브를 시작하겠다, 뭐 아니면 뭐 인플루언서를 도전해보겠다. 여러분 직장 그만두지 마십시오. 맞아요. 안 네. 돼요. 안 됩니다. 직장 절대 그만두지 마십시오. 네. 점점 힘들어집니다. 네. 제가 진짜 프리랜서로 지금 회사 이직했다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네. 그 전에 한 6개월을 잡고 한번 네. 프리랜서로 살아보자. 근데 이제 저는 SNS만 했던 건 아니고, 네네. 그 당시에 브랜드 SNS 채널을 운영하는 외주도 맡았고, 네네. PPT 이제 디자인을 해주는 외주도 맡았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SNS 수익만도 회사 수익을 넘으니, 네네. 이제 가끔 넘으니 다른 걸로 커버 치면 되겠다 해서 이제 제가 그렇게 나와봤는데, 네. 처음 2달은 정말 행복했거든요. 근데 이게 수익이 일정하지가 않고, 이제 외주라던가 아니면 SNS를 계약을 해서 하면 이게 선지급을 해주시는 데도 있지만 후불 지급이 많아요. 네. 그러면 한 달은 내가 일을 정말 많이 했지만 돈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게 생각보다 스트레스가 엄청 되고 돈 관리가 안 돼서, 네네. 이런 걸 견딜 수 있는 분들이면은 정말 괜찮겠지만, 저는 네네. 역시나 추천드리는 건 본업은 유지를 하시되 네, 사이드 작업을 하면 훨씬 행복합니다. 그쵸, 마음이 그쵸. 풍족하고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안 들어와도 좀 화가 덜 나고 이거 있죠. 그리고 요것도 되게 궁금해 하시는 네네.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제 유튜브나 뭐 이런 이제 SNS 처음 시작할 때,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뭘로 찍는 거야? 뭘로 편집하는 거야? 약간 요거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뭘로 하셨나요, 맨 처음? 저 무조건 핸드폰으로 했습니다. 음. 저는 사실 지금 편집도 거의 핸드폰으로 하다가 아이패드 산 지도 얼마 안 됐고요. 네네. 저는 처음에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게 안정적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오래 갈 수 있으려면 내 돈이 좀 덜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안 지치려면 내가 관심 분야여야 되고, 그러니까 새로운 무언가를 막 준비를 해서 시작을 하기보다 네네. 있는 걸로 찍어보시고 내가 하던 걸로 도전을 해보시길 정말 추천드려요. 맞아요. 장비 비싸요. 요새 네. 핸드폰도 지금 아이폰 17 나온 거 얼마나 비싼가요? 사지도 못하고 비싸고. 그래서 그냥 제가 아무리 장비를 사봤자 사람들이 처음에 저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네네. 그럼 그 사람들이 화질이 좋다고 저를 구독하거나 팔로우하지 않아요. 제 콘텐츠가 갖춰지고 네. 저한테 맞는 콘텐츠를 찾기까지는 돈 들이지 마세요. 네, 처음에는 돈 안 들이는 게 짱입니다. 그쵸. 네. 이제 단계적으로 늘리면 되는 겁니다. 네. 그쵸, 그쵸. 저 또한 처음 시작할 때 그냥 네. 차랑 핸드폰으로 찍었어요. 네, 그쵸, 그쵸. 그리고 이제 뭐 모터쇼 관련한 건 무슨 일을 하게 되는 건가요? 그 최근에 혹시 F1 보셨나요, 영화? 아니요. 진짜요. 네. F1 같은 게 이제 저희 세계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모터스포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네네. 레이싱 대회라고 하죠. 네네. 그래서 레이싱 대회인데, 이제 저희 회사가 맡고 있는 모터스포츠는 여러 개가 있지만 F2라고 해가지고 일렉트릭 레이스에서 전기차 레이싱 대회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오프로드에서 달리는 랠리 경기가 하나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경기가 개최되는 국가에 저희가 가서 저희 회사를 PR할 수 있는 기자회견을 연다거나 드라이버랑 인터뷰를 한다거나, 그래서 네,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많이 접할 수 있는 직업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저도 되게 복받았다 생각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이쪽 이제 대기업에 입사한 것들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회사에 입사를 한 거는 경력 입사로 해가지고 이직한 지는 한 1년 반 정도 됐고요. 그 전에도 이제 계속 제조업, 그리고 외국계,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영어 관련된 직무는 계속 해왔었고. 네네. 근데 이제 모터스포츠는 사실 이 회사 와서 처음 제가 공부를 하고 진행을 하는 건데 굉장히 흥미로운 분야 같긴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나 뭐 타이어,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너무도 흥미로운 주제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네네. 그러면은 그 네. 전에 회사에서 경력을 쌓고 이직을 하셨다고 했는데 네네. 지금 솔직히 지금 회사 다니고 있는 사람 이직 준비하는 사람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많겠죠. 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좀 이직 준비하는데 좀 도움이 됐던 것들이 있나요? 저는 사실 얼마 전에도 좀 이직 제의를 또 한 번 받았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스테이를 하겠다고 견고하게 말씀을 드린 건 자기가 제일 즐길 수 있는 분야인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5년 뒤에 내 모습이 좀 기대가 된다. 그리고 내가 이 직무에 대해서는 내가 정말 연구할 게 많고 공부할 부분이 많다. 네. 그리고 나한테 일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좋은 선임님이 있다. 네. 라는 그런 회사에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기는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당연히 저희가 연봉에 혹할 수 있고 워라밸에 혹할 수 있지만 네네. 그것보다 사실 저 같은 3년 차에서 뭐 한 5년 차 요 대리 과장급은 네. 가장 이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고 내가 흥미를 갖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것들을 같이 고려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이직하는데 그걸 알 수는 없잖아요. 내 동료가 어떻고 내 선임이 그쵸. 어떻고 그런 건 알 수가 없는 환경 아닌가요? 그래서 약간 직무를 많이 보고 전 후기를 진짜 많이 찾아보는 것 같아요. 후기요? 네, 후기가 이제 저는 막 유료 서비스를 활용을 하더라도 네네. 그 유료 후기 같은 거 볼 수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직 준비를 할 때는 항상 그 잡코리아 막 이런 것들에서 좀 유료 정말요? 네, 유료 후기들까지 찾아보면서 그러니까 제가 단순히 워라밸이 좋다고 하는 건지 네네. 아니면 저희 직급 때 대리 과장급이 어떤 후기들을 남기는지를 좀 많이 찾아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실제로 직무를 했을 때 잡 디스크리션이랑 일치가 하는지 네. 그런 것들도 좀 많이 찾아보는 편이고 그래서 일단은 회사 아이템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네. 저희한테 주어지는 업무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면접을 보러 갔을 때도 그 실무진들이 같이 오시잖아요. 네네. 그때 좀 얘기를 하면서 파악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타이어 관련한 이제 대기업에서 일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럼 요거 연봉도 여쭤봐도 되나요? 연봉은 근데 저희가 사실 저는 경력 이직이고 네네. 그게 좀 테이블이 또 다르기는 해요. 네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잡코리아나 그런 데 쳐서 나오는 평균 연봉이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신뢰성이 높은 정보 같아요. 그게 얼마인가요? 이 사람들은 검색하지 않을 거예요. 임원이랑 네. 신입 평균이 한 8,500으로 나옵니다. 굉장히 높네요. 다 합쳐서니까요. 아. 네, 다 합쳐서니까. 네. 굉장히 높네요. 알겠습니다. 잡코리아 기준. 네. 일 그만두지 마라. SNS 할 때. 그럼 이제 인플루언서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 계정을 보면 이건 가짜다. 이건 진짜다. 좀 이제 구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나요? 아무래도 그거를 저는 사장님들한테 좀 더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 네네. 그러니까 팔로워를 보고 단가를 그대로 맞춰주시지 말고 그 사람들한테 항상 인사이트를 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 계정 인사이트 캡처해서 달라고 하면은 그거를 기피하시는 분들은 뭔가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정말 찐팬으로 구성된 분들이라면 2,000명, 3,000명이어도 항상 일정 수 이상의 저장이랑 공유가 나와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이 사람을 믿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막 조회수가 요즘 1억 뷰 영상 막 이런 거 진짜 많잖아요. 근데 그냥 예뻐서 보고 구매 전환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 막 100만 원, 200만 원을 태우실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찐팬을 구분하는 거는 인사이트가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정말 찐팬이 많아도 어떤 찐팬이 많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냥 예쁘고 멋져서 팔로워가 많을 수 있죠. 네. 근데 내가 아이템을 통해서 어떤 목표가 있다. 매출이 목표다 하시면은 사실 그런 분들보다는 팔로워가 좀 더 낮더라도 조금 더 구매를 일으킬 수 있는 분들한테 광고를 맡기시는 게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는 마지막 질문 네네.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 채널은 하나의 메신저로서 김다솜님이 이다솜입니다. 네.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 채널은 하나의 메신저로서 네. 이다솜님이 세상에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나요? 세상에 하고 싶은 이야기요? 네네. 저는 항상 매사에 후회 없이 살자. 그리고 할 거면 끝을 보자. 라는 마인드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후회 없이, 그러니까 하고 후회하는 게 저는 덜 후회가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고 싶은 거를 꼭 쫓아가서
열심히 끝까지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후회가 안 나오실 거예요. 멋있는 말이죠. 네. 인생 후회 없이 삽시다. 네, 한 번이니까요. 네네. 맞아요. 인생 한 번이고 네. 이제 뭐 누구 얘기에 휘둘려서 뭐 누구 얘기에 휘둘려서 하는 것보다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네, 그럼 저는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하루는 주변인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크리에이터로 살아가 보는 건 어떨까요?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인터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크인의 임민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